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기대하고 의지하며 또 가장 쉽게 상처받는 관계가 무엇일까요? 바로 가족. 그 중에서도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해져 버린 듯한 형제 자매와의 인연일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소중한 추억을 공유하며 세상 그 누구보다 가까운 존재여야 마땅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서로에게 무심하거나 심지어 재산이나 감정적인 문제로 인해 평생 얼굴을 보지 않고 살아가는 형제들도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봅니다. 어떤 분들은 내 동생 혹은 형, 누나는 남보다 못하다라고 말하며 깊은 한숨을 쉬기도 하죠. 우리는 이러한 괴리 앞에서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전생에 무슨 원수였나 하는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동양의 오랜 지혜인 사주명리학은 우리의 탄생 그 순간, 즉 사주팔자에 이미 형제간의 인연이 어떤 모양으로 맺어질지 그 청사진이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사주는 단순히 길흉화복을 점치는 것을 넘어 우리가 타고난 기질과 관계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풀어내는 운명의 지도와 같으니까요. 오늘 저희는 사주팔자라는 이 비밀스러운 설계도를 들여다보면서 유독 형제간의 인연이 약하거나 혹은 갈등이 심할 수밖에 없는 명리학적 원인을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이렇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주를 구성하는 오행과 육친이라는 개념을 통해 그 특징과 구성 요소를 명확하게 짚어 드릴 것입니다. 나아가 이렇게 타고난 인연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형제라는 굴레를 넘어 독립적인 삶의 방향성을 정립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진솔하게 논해볼 예정입니다. 형제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이 그 해답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형제 인연이 약한 사주의 특징과 구성 요소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사주 명리학의 핵심으로 들어가서 형제 간의 인연이 왜 멀어지거나 갈등이 심해지는지 그 구조적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주팔자에서 형제 자매는 나와 동일한 기운을 의미하는 비견과 겁재라는 육친으로 대표됩니다. 이 두 글자는 나를 돕는 협력자이자 때로는 나의 것을 빼앗아가는 경쟁자의 양면성을 가집니다. 형제간의 인연이 약하다는 것은 바로 이 비견, 겁재의 구성과 주변 환경 즉 다른 육친과의 관계에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함을 뜻합니다. 첫째 비견과 겁재의 과다 즉 비겁 과다입니다. 사주 명식 8글자 중 비견이나 겁재의 기운이 너무 많아 강한 세력을 형성할 때를 비겁 과다라고 합니다. 비견이나 겁재는 기본적으로 나와 같은 에너지이므로 이 기운이 과도하면 명식 내에 나와 같은 사람들, 즉 형제 자매나 경쟁자들이 너무 많이 모여있는 형국이 됩니다. 이렇게 기운이 넘치면 필연적으로 경쟁이 심화됩니다. 특히 형제 간의 인연을 논할 때 가장 치명적인 것은 겁재의 작용입니다. 겁재는 이름 그대로 재물을 겁탈하는 기운입니다. 사주에 겁재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형제나 가까운 동료와 금전적인 갈등, 재산 다툼이 끊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돕기는커녕 서로의 이익을 침해하려는 심리가 강해지면서 심리적인 거리가 극도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함께 있으면 불편하고 손해보는 기분을 느끼기 쉬워 자연스레 물리적, 정신적 이별을 택하게 됩니다. 비겁 과다의 재성이 없을 때, 즉 비겁 무재. 더욱이 비견과 겁재는 많지만 이들이 극하는 대상인 재성이 사주에 아예 없거나 너무 약할 때 문제가 커집니다. 사주에서 재성은 단순히 돈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활동, 대인관계에서의 유연함, 그리고 소통과 협력을 상징합니다. 재성이 없다는 것은 비겁들이 힘을 쏟을 곳, 즉 함께 이룰 목표나 협력의 구심점이 없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잉된 에너지가 밖으로 분출되지 못하고 내부로 향하여 형제 간의 관계가 목적 없이 삭막해지거나 사소한 일에도 서로를 탓하며 무의미한 소모전을 벌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관성의 부재 또는 약화입니다. 사주에서 관성은 나를 극하여 통제하고 규율을 잡아주는 기운입니다.
이는 조직 질서, 도덕성, 그리고 관계에서의 절제를 의미합니다. 형제 관계의 이 관성이 중요한 이유는 관성이 강해야 형제 간의 지나친 경쟁이나 갈등을 서로가 절제하고 배려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주의 관성이 없거나 아주 약한 경우 형제들은 서로에 대한 적절한 제어 장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강한 비겁의 에너지가 관성의 통제를 받지 못하고 폭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 형제가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다른 형제가 이를 바로잡아 주거나 서로의 선을 지키게 하는 중재 능력이 약해집니다. 이로 인해 관계가 방만해지고 작은 충돌도 걷잡을 수 없는 싸움으로 커지면서 결국 단절의 길을 걷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지지의 충과 형입니다. 사주 명식의 기둥 중 아랫부분인 지지에서 발생하는 충이나 형 역시 형제 인연을 약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충은 서로 상반되는 기운이 강하게 부딪히는 현상, 형은 서로를 괴롭히고 손상시키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만약 형제를 상징하는 비겁이 지지에 있는데 이 글자가 다른 지지 글자와 강하게 충을 이루고 있다면 이는 형제 간에 화합하기 어렵고 다툼과 이동이 잦음을 의미합니다. 충은 관계의 불안정성과 이별을 암시합니다. 예를 들어 나와 형제의 일지가 충을 이룬다면 근본적으로 심리적 생활 방식에서 너무 다른 차이를 보여 결국 물리적인 거리를 두게 되거나 서로 등을 돌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형의 관계는 형제 간의 법적인 문제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받을 수 있음을 암시하여 인연의 끈이 약해지게 만듭니다. 이 형제 인연이 약한 사주가 살아가는 법. 앞에서 우리는 형제 간의 인연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사주학적 구조를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명리학은 절망을 이야기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타고난 기운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단점을 보완하며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도록 안내하는 지혜의 나침반입니다. 형제와의 관계가 어렵다고 해서 남은 삶까지 불행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제 이 사주 구조를 가진 이들이 어떻게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며 살아가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첫째, 철저한 독립과 자립적인 삶의 태도 정립. 형제와의 인연이 약하고 갈등이 예상되는 사주 구조. 특히 비겁이 과다하거나 충이 많은 사주의 경우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철저한 독립입니다. 감정적, 경제적으로 형제에게 기대거나 얽매이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이는 무심하다거나 정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갈등의 불씨 자체를 만들지 않기 위함입니다. 비겁 과다 사주는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강하고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형제와 가까이 붙어 있으면 사사건건 부딪히며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일찍 각자의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자립하여 성공을 추구해야 합니다. 오로지 나를 중심으로 삶을 계획하고 형제라는 틀에서 벗어나 개인으로서의 성공에 집중할 때 불필요한 경쟁과 재물 손실의 위험을 줄이고 각자의 삶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겁의 강한 에너지를 긍정적인 경쟁으로 전환. 비견과 겁재는 경쟁심과 추진력이라는 강력한 에너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형제와의 관계에서는 이 에너지가 갈등으로 나타났지만 이 기운을 올바른 방향으로 승화시킨다면 엄청난 성공의 동력이 됩니다. 이 경쟁심을 형제가 아닌 사회적인 분야, 예를 들어 직업적인 성취, 학문 연구 또는 사업의 영역으로 돌려야 합니다. 남보다 더 잘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이 강한 욕구를 개인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연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주를 가진 분들은 극한의 경쟁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강한 끈기와 지구력을 발휘하며 남들이 보기에 놀라운 성과를 이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노나 질투가 아닌 순수한 열정으로 경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3. 사회적 육친의 확장과 인연 채우기. 사주에서 형제를 의미하는 비견과 겁재는 단순히 피를 나눈 가족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내 주변의 모든 동료, 친구, 선후배 등 사회적인 관계를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형제와의 인연이 약하다면 그 빈자리를 사회적 육친을 통해 충실히 채우면 됩니다. 형제에게 기대하지 않는 대신 외부에서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친구, 멘토, 귀인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관성이나 재성이 약했던 사주라면 사회적으로 질서가 잡혀 있고 매너와 품위를 갖춘 사람들과 교류하며 부족한 기운을 간접적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통해 맺어진 긍정적인 네트워크는 때로는 혈연보다 더 굳건한 정신적 지지대가 되어 삶의 성공과 행복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3. 마무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주 명리학의 관점에서 형제간 인연이 약해지는 구조적인 특징들을 분석하고 나아가 이러한 운명의 그림자 속에서 빛을 찾는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주는 그저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사주는 나의 기질과 약점을 미리 알려주는 친절한 예고편과 같죠. 형제와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힘들다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이 그 인연에 얽매이지 않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우주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강한 비겁의 에너지를 밖으로 돌려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독립적인 성취를 이루고 혈연을 넘어선 사회적인 관계망을 확장하는 것이야말로 이 사주 구조를 가진 분들이 가장 빛날 수 있는 길입니다. 인연의 끈이 약하다고 실망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진정한 인연은 형제가 아닌 여러분의 노력과 선택을 통해 세상 속에서 새롭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타고난 운명을 극복하고 주체적인 삶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흥미로운 사주와 운명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